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엠코타운 더 프라. 자, 이 사건을 분석해보고 싶었던 건 최근에 평거동에 제가 물건을 접수하러 제 아는 지인이 이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그 물건 확인차 평거동에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가끔 이 평거동에 놀러 가는 편인데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뭐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지만 진주는 진주만의 어떤 특징이 있죠. 예, 그 특징을 느끼고 옵니다. 인근에 있는 부산, 창원과는 좀 더 다른 또 진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평거동은 진주에서 가장 부촌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최근에 어땠을까? 아파트 시장은 어떤 상태일까 궁금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엠코타운 더 프라 23층 왠지 인기 있을 것 같죠? 전용 면적 25.7평, 대지권은 12.7평, 입찰 14일 전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한 게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갓 경매가 나온 물건이겠죠. 1차입니다. 3억 2,100. 1차에 바로 해보겠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7월 13일, 약 한 7개월 정도 만에 진행합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소유자가 대출을 받은 거죠.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3억 2,100. 지금 현재 최저가도 1차 시작했기 때문에 1차 감정가 그대로 최저가로 입찰을 합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경매에 접수되고 어떤 임차인들이 또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채권자들이 접수를 했나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와 등기필증 제출 경매 절차상 당연히 접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권자,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은 흔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낙찰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 낙찰자가 될 사람과 뭔가 영향을 주고받을 법한 이해관계가 다시 새롭게 얽혀버릴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느냐 보시면 전부 채권자, 기존 채권자들의 어떤 열람복사, 주소보정, 권리신고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점유관계 본건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결과 전입돼 있는 사람조차 없다. 임차인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고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권리신고를 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소유자가 대출을 받았다.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소유자가 사실상의 점유를 하고 있는 집일 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대출을 받고 물론 임차인이 있어도 대출은 되겠지만 어쨌든 임차인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은 현대캐피탈 최초 현대캐피탈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던 건 임차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그렇게 추정하고 사건 분석하면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했고요. 자, 현재 소유자가 소유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자, 가압류, 임의경매, 가압류. 자, 여기 보시면 이 가압류와 임의경매 이 등기들은 첫 번째 최선순위 근저당. 자, 이 이후에 있는 후순위는 모두 다 말소됩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이 됩니다. 기준. 이것을 기준으로 모두 소멸.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에 인수할 거 없고, 자, 관리비, 입찰가의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유자가 만약에 이 집에 실제 거주하고 살고 있다면, 이러한 채무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연체 가능하죠. 이것이 과다하면, 명도할 때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임차인 관련, 자, 임차인 없죠?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자, 소유자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분석한다. 자, 계획, 소유자, 소유권자를 상대로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 신청하면 한 300에서 400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 매물. 자, 엠코타운 더 프라 얼마나 많은 매물이 어느 정도에 호가하고 있는가. 자, 보면 우리가 23층이죠. 로얄층입니다. 자, 8층, 26층. 자, 비슷합니다. 3억 4,500. 2층, 저층은 3억 3,500. 16층, 3억 7,500도 있습니다. 3억 6천. 그러니까 3억 중반 정도, 5천에서 한 6, 7천 사이는 호가한다. 자, 2019년도에 거래 보십시오. 자, 거래 내용이 많습니다. 비교적 어느 정도 돌아갔다. 시장이 돌아가는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자, 3억 초반이었습니다. 3억 500, 3억 1000, 3억 900, 3억 6,800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3억 초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끔 3억 중반이 나오긴 하지만 다수가 3억 초반에서 거래가 됐다. 자, 그렇게 3억 초반에서 있다가 3억 중반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연말에 3억 6천, 3억 3천, 한 1, 2천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20년 와서 3억 6,200, 3억 6,600, 3억 3,700, 3억 5,500. 3억 초반의 물건은 볼 수가 없다. 3억 중반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즉, 다른 시장은 모르겠지만 평고동에 있는 이 엠코타운 더 프라, 최소한 이 아파트만큼은 3억 초반에 있던 것이 어느 정도 3억 중반대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물의 가치. 감정 시점에는 3억 2천. 이게 맞죠? 자, 이게 맞습니다. 접수할 당시에는 이게 시세가 맞아요. 그러나 연말을 지나오면서 3억 중반 정도의 호가로 갔고, 실제 거래도 3억 중반에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 정도의 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인근 낙찰 사례 별로 없습니다. 2020년도에 더 퀸즈 웰가 하나 있고, 19년 10월, 4월, 그리고 2018년입니다. 즉, 평고동에 있는 아파트 시장의 경매 물건은 별로 없었다. 진주는 그다지 크게 경기가 좋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평고동만큼은 어느 정도 튼튼했다라는 것을 이 낙찰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개. 자, 더 퀸즈 웰가 평고 휴먼시아 3단지 전용 면적 17.8과 25.7평. 자, 모두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때 경쟁률. 자, 2019년 4월 15일은 1대1이었습니다. 1대1. 자, 어떤 서울에 있는 분이 받았습니다. 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연말을 지나서 2020년으로 넘어와서 경매가 한 건 있었을 때, 그때 경쟁률이 무려 25대 1이었다. 자, 이 시장을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연말을 지나면서 뭔가 가격이 오를 듯한 조짐이 보인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감정가 2억 2천, 3억 4,200일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다. 자, 이 거래 가능 금액이 감정가를 넘었습니다. 이 물건은 그 거래 가능 금액이 감정가보다 낮다. 자,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다. 95% 정도에 형성되는 지역이다. 3억 3,500 정도, 3억 3,500 정도의 하한가를 적용하면 3억 1,900, 거의 3억 2천입니다. 자, 상한가 3억 중반 정도 금액을 적용하면 3억 2,800, 거의 3억 3천이죠. 즉 3억 2천에서 약 3억 3천 정도 이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상 비용표 중간 가격인 3억 2,500 정도로 적용을 했을 때, 자,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사비용 300원 꼭 포함해 주시고, 자, 그러면 3억 3,200 정도의 최종 정리가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